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서 맛본 손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일반 사무 업무도 보지만 의료 관련 물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종종 무거운 걸 들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작업할 만하지만 바쁜 시즌에는 물류량도 많아져서 가끔씩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시즌 의류 촬영건으로 바닷가 쪽으로 촬영을 가는데 열흘 정도 출장을 가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선발대가 먼저 출발해서 사진 촬영 장소를 먼저 셀렉하고 그 다음 팀이 의류랑 장비 준비해서 내려와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입사 동기 한 명이랑 같이 먼저 선발대로 출발을 했고 잡은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지방 출장을 올 때면 여행을 온 기분도 들고 좋았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촬영 장소로 적합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구이에 술이나 한잔 할 생각으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와, 이게 입사하고 얼마 만의 여유냐? 바다 보면서 조개구이라니 너무 좋다. 그니까 이런 게 힐링이지. 맨날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어. 급여 인상도 안 해주면서 부려먹기는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남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 맨날 야근해 출장해 죽겠다. 그래도 너는 남자친구라도 있지. 난 연락하는 남자도 없어서 얼마나 외로워 죽겠는데. 하긴 이렇게 지치다가도 남친이랑 뜨거운 밤 보내고 나면 피로가 싹 풀려서 좋은데 우리 불쌍한 민정이 어쩌나? 야, 남자친구 있다고 지금 약 올리냐? 이 언니 남자 못 만난 지 지금 2년도 더 넘어서 슬프다고. 알겠어. 장난이야, 장난. 출장 끝나고 올라가면 남자 소개시켜줄게. 요즘 연애 안 하더니 너 히스테리가 너무 늘었어. 진짜지?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줘야 된다. 이 언니도 연애 좀 찐하게 해보자. 그렇게 입사 동기 친구랑 소주 한잔하며 조개구이에 바다를 안주 삼아 먹다 보니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가서 과하게 마셨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잤고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팀원들이 왔어요. 이제 가져온 짐을 가지고 나르는데 아직 숙취가 덜 깬 건지 덤벙대다 허리랑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네 이런 느낌으로 잠깐 통증이 있다가 조금 쉬니 괜찮았었는데 계속 물건을 옮기고 몸을 써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오더라고요. 일단 촬영 때 입을 의상이랑 소품들을 다 정리해 놓고 얘기를 하고 병원을 가려고 나왔어요. 촬영할 때 저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동기한테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검색을 하고 시내 쪽으로 정형외과를 찾아서 나갔는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다들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기다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돌아 들어오면서 슈퍼가 보이길래 여쭤봤어요. 혹시 진료 빨리 볼 수 있는 정형외과가 어디 있는지요? 그러니 안쪽으로 들어가면 병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까지 나가기 힘드신 분들이 주로 가는 병원이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알려주신 곳으로 가보았어요. 확실히 시내보다는 한적하더라고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카운터에 간호사 같은 분이 계셨고 저는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대기는 제 앞에 한 분이 있고 없었어요. 빨리 진료 보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점심시간이 걸려 진료를 볼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까지 접수를 받고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간호사분을 붙잡고 계속 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료비가 비싸네. 이번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약 좀 넉넉히 주면 안 되냐. 간호사분을 붙잡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잠시만요. 김민정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저는 간호사의 말에 진료실로 들어갔고 간호사분은 할머님이랑 다시 실갱이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셨어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저 허리랑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아파서요. 아무래도 여기가 시골병원이라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틀 정도는 쉬시는 게 좋아요. 옆쪽에 물리치료실로 가서 누워 계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에 옆쪽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선희씨, 먼저 식사하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선생님 저 그러면 시내 다녀와야 돼서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올게요. 자, 전기치료하고 옴찜질팩 해드릴게요. 네. 의사쌤은 제 다리랑 허벅지 쪽을 쓸며 치료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는지 쌤 손길 하나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남친 없이 외롭게 있다 보니 굉장히 민감해졌나 봅니다. 죄송해요. 너무 간지러워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인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의사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 병원이라 늙은 할아버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30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훈훈하게 생긴 의사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나 봐요. 저는 손길에 일부러 좀 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의사쌤도 뭔가를 느끼셨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치료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제 말 한마디로 인해 저희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 손길 하나로 저를 저 멀리 보내버리는 의사쌤 덕분에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기 10분 전쯤 우리는 모든 걸 끝냈고 간호사분이 들어오는 소리와 동시에 저는 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문을 향해 나가니 간호사분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정님! 네? 계산하고 가셔야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찜질하면서 편안해서 잠들었다가 깼더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쵸? 치료받다 보면 잠드시는 환자분이 엄청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하세요. 그렇게 저는 결제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다시 그 시골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너무 멀기도 하고 찾아갈 용기가 없네요. 그 병원에 다시 가보는 건 안 될 일이겠죠? 그냥 가끔씩 그때를 떠올리며 제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해둬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온 33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하고 2, 3년 일을 배우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저에게 해외 지사에 다녀올 기회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고 폭넓게 업무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니 다녀와 보는 게 어떻겠냐는 부장님 말씀에 저는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보고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해외 지사로 나가는 거고 가서 지낼 곳은 회사에서 마련해주는 숙소가 있고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하는 1년 동안은 급여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많은 도움이 되니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 건 결혼을 약속한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우리 둘 다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장님께 얘기를 듣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부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기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제안? 어떤 건데? 1년 정도 해외 지사 가서 일 배우고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다녀오면 승진도 확실히 될 것 같고 나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1년 동안 자기랑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자기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 해외로 1년 동안? 그게 자기한테는 나가는 게 좋은 거지? 어디로 가는데? 아무래도 좋은 기회이긴 하지. 다녀오면 승진도 보장되니까. 미국 지사로 갈 것 같아. 미국? 너무 멀긴 하다. 그치? 그냥 못 간다고 할까? 아니야, 다녀와. 오빠한테 좋은 기회인데 안 가면 안 되지.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요즘은 영상통화도 잘 할 수 있잖아. 맨날 통화하면 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 갔다가 오면 우리 결혼하자. 1년만 고생해줘. 나는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음식 입에 안 맞는다고 안 챙겨 먹지 말고. 알겠지? 언제 나가는 거야, 그럼? 내일 부장님한테 얘기 드리고 일정 다시 확인해 봐야 해. 아마 한 달 이내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 금방이겠네. 그때 동안 우리 데이트 엄청 해야겠다. 저는 떠나기 전까지 여자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여자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을 했습니다. 도착해서부터 여자친구랑 연락을 했고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많이 바쁘다 보니 전처럼 연락을 자주 할 수는 없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마음이 힘드니 집 가서는 저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랬습니다. 타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부서에 한국인 동료분이 한 분 더 있었는데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느라 술 한 잔도 같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외로운 곳에서 술 한잔 하며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 우울감도 찾아오고 힘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걱정과 투정을 부리는데 저는 그걸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안 됐던 거죠. 저도 힘드니까요. 타국 생활이 힘들어 저는 일 끝나고 혼자 바에 가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하루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웬 여자가 다가오더라고요. 옆에 앉아도 돼요? 저는 여자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고 제 옆에는 외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앉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그녀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녀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좋아하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3년간 지내다 와서 한국말을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진짜 한국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타국에서 맘 편히 웃으며 얘기를 할 사람을 만난 게 좋아 들떴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녀는 정말 유쾌하고 또 화끈하고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어요. 그녀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만났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빠른 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녀는 요 며칠 바에서 혼자 술 먹는 저를 보고 생긴 게 너무 자기 취향이라 꼬시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없으면 괜찮다고. 나는 현수랑 오늘 밤에 같이 있고 싶은데 어때? 셸리야, 우리 집으로 갈래? 그녀의 말에 저는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타국 생활에서 제가 유일하게 맘 편히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게 그녀의 옆에 있을 때니까요. 우린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여자친구는 생각도 안 났어요. 외국인 여자는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콜라병 몸매, 그녀와 잘 어울리는 금발머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녀와 저는 밤새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가끔씩 그녀는 제가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으면 저를 괴롭히며 난처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귀여운 질투였죠. 영상통화로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난 후면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밤에 열심히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여름 휴가 일주일 정도 쓰고 미국으로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어차피 와도 바빠서 못 본다고 조금 있으면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실컷 보면 되지라고 말하고 여자친구를 못 오게 했어요. 여자친구는 그냥 얼굴 보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으니까 가려고 하는 건데 못 오게 하니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여자친구를 달래주며 정말 바쁘고 비행시간도 긴데 괜히 고생이라며 한국 들어갈 때 선물 사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셀리아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이틀 동안은 온전히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지내면 안 되냐고요. 이대로 보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의 말처럼
여기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외지사로 정식 발령을 내달라고 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자기도 한국 갈 거라며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달래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그녀의 배웅으로 저는 한국으로 출국을 했고 여자친구의 환영을 받으며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우는 여자친구를 보니 참 애틋하면서도 마음이 찡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자친구한테 집중하며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셀리아가 생각이 나서 괴롭습니다. 셀리아와 아직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언제든 제가 원한다면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보고 미국으로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정말 미국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1년 정도의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와의 뜨거운 밤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의 품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